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돈인데요. 네. 돈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네, 주제 몇 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본인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돈 언제 벌어요? 저 이제 삶이 언제 될까요? 저 돈 좀 언제 만져볼까?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지만 10명의 10명은 다 돈이구나. 다 돈이 많아야 좋구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돈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돈은 가만히 내가 있는다고 하여서 돈이 오지 않아요. 오다가 가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유형.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이 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태한 유형입니다. 이 나태한 유형은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몸은 무거워요. 천근만근.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그래가지고 내일로 넘기는 사람들. 나태한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참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한량같이 써버려요. 기분파처럼 막 돈 안 써요. 그런데도 딱 들어보면,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남들과 앞서 가야 되고 남들보다 많이 써야 되는 또 그런 한량 기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돈이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 그 점을 잘 따라하셔서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바뀌면서 매일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시면 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옷차림은 나한테 맞는 옷차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죠. 자, 머리도 시커매. 자, 얼굴의 관상의 피부색도 시커매요. 그런데 또 키도 작아. 자, 근데 하고 다니는 옷의 색깔이 전부 블랙이에요. 검정색과 이 어두컴컴한 그런 채도나 색도나 명도나 전부 어두운 그런 계열적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정말 남들보다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돈을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자, 두 번째는요. 말투예요. 말투의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들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양 선생님은 얼굴 안 봐도 목소리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로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게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겠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목소리를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목소리인데 저는 타고난 거잖아요. 중저음이. 근데 이 목소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자, 나하고 A라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죠. 자, 전화통화를 하는데 저쪽 사람이 말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프라노의 음성을 가졌다는 거죠. 선생님 저기 그러는데요.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어쩌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 맞아요. 근데 그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으면 얘기를 끝까지 듣고 경청을 한 후에 본인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음성 높아. 내 음성이 소프라노 톤이야. 안 그래도 말발의 이런 속도가 패턴이 굉장히 빨라. 그런데 남의 말을 경청을 뚜두두둑 잘라요. 자, 말의 인색함을 좀 너그럽게 포용 능력을 가지셔야지만이 돈이 자꾸 붙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돈이 튕겨져 나가버려요. 자, 돈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이 따라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을 끌고 당겨도 돈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량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기분파라는 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이라는 돈을 벌어요.
월급이 한 달에 월급 300을 버는데 자, 내 월급 무시하고 월세비 나가고 자, 이제 또 여기에 폼생폼사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외제차 사고 중고차 사고 이제 이러죠. 이제 뭐 차를 사고 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또 폼생폼사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또 한량이다 보니까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는 좀 뽐을 내야 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은 아니더라도 뭔가 명품다운 그런 가짠데 명품 있죠. 그런 것들을 막 뽐내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남들한테 비춰지는 야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차도 또 외제차 이런 걸 끌고 다녀요. 자, 그러면 300을 벌었을 때 유지비, 생활비, 내가 이제 치장비, 이게 유지를 해야 되는 이거 폼 이런 거를 하려면 300이 남아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300이 남아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은 또 계속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이 패턴 속에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질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없어도 콩 하나도 나무나 먹을 줄 아는 그 덕. 그러니까 좋은 일 좀 베풀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저 사람한테 이거 주면 그러니까 남한테 줄 땐 내가 못 먹었던 거 주는 거예요. 남한테 줄 때는 내가 아끼는 걸 주는 거고 남한테 무언가를 선물할 때는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고귀한 거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덕 많이 쌓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베풀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요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돈이 튕겨져 나가고 안 모여요. 오다가 가버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옷은요 진짜 싼 옷을 가성비 좋은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옷을 몇 년 세탁을 할 거 아니에요. 세탁하다 보면 이렇게 부풀 생기고 이렇게 좀 낡아지고 하죠. 그러면 자, 이런 옷은 다시 좋은 옷에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낡은 옷을 선호해서 너무 내가 궁상맞게는 아니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서 보일 필요는 있대. 너무 자기 자신의 옷차림을 구질구질하게 또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옷차림의 맵시나 그런 것들을 너무 너저분하게 하고 다닌다면 돈이 정체가 돼버려요. 불린다기보다는 튕겨져 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너그러운 사람. 자, 이 너그러운 사람한테는 자, 그들은 꼭 무슨 아는데도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허세 부리고 허황된 생각하고 그럴 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자세를 갖추는 1번의 사람들은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자, 그러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은 결국 돈이잖아요. 돈, 니꼴 관계. 자, 이렇게 너그러운 자세를 유지해라. 겸손도 같이 겸비해라 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힐링을 할 줄 아는 사람. 자,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이 좋아해요. 자, 이 뜻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고 맨날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쉬는 날이 없게 일을 했어도 간혹 내가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 인생 뭐 있어요?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건데 굳이 구질구질 울면서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나조차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너도 챙겨 자식 챙겨 남편 챙겨 부인 챙겨 이런 삶을 굳이 살 필요 없이 그렇게는 하되 나한테 힐링을 주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에 맞게 좀 꾸밀 줄 아는 사람. 저를 보시면 뭐 피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아프리카 난민처럼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머리 색깔이 원래 이게 아니라 약간 이거보다 좀 어두워요. 염색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 어둡게 톤 다운을 시키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어디 좀 약간 시골에서 밤에다가 온 사람 같아서 항상 이 색을 유지를 하거든요.
제 법당이 약간 골드예요. 골드인데 돈은 자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본인들은 나 그렇게 치장하는 거 천연쌤 저렇게 치장하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하고 나 저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 안 좋아한다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의 너무 시커멓게 어디 옥녀처럼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는 치장도 하되 또 이렇게 주렁주렁 아니더라도 뭔가 핸드백이나 아니면 내가 옷의 상의나 하의에 어떠한 액세서리 포인트를 이제 좀 주라는 거죠. 뭐 핸드백 아니면 액세서리 아니면 뭐 귀걸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라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반짝반짝 하는 걸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는 내가 저도 무속인이지만 저도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손님들의 등을 올리고 또 조상님들의 또 어떤 극락왕생을 위해서 쌀도 올려드리고 해요. 가서 덕 쌓으러 가요. 절은 덕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절에서 갔을 때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을 얘기하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절에 갈 땐 그냥 내가 마음은 무겁게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우러 가되 내 초심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가서 자식들 등도 달고 그리고 거기서 쌀도 올리고 좋은 일 하면서 1,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보시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절하고 오죠. 그곳은 어디냐? 마음의 곳간이에요. 곳간. 내가 덕을 쌓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에 4번의 절을 갔다. 자, 그러면 절을 가서 힘든 시간이지만 쪼개서라도 절을 가서 절하고 그다음에 나 자신 약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자아 성찰 시간 그럼으로 인해서 덕 쌓고 자, 이 덕이 어딜 가냐? 나한테 안 오고요. 자식한테 가요. 내가 쌓았던 덕은 내 자식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덕을 쌓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본분을 잊지 말며 도리를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5번째는 내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궁상맞게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과하게는 아니지만 쓸 때 써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돈에 있어서는 인색하게 굴지 않는 사람. 자, 요 패턴만 지키면 돈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갑자기. 이것만 계속 버릇처럼 승가처럼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하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사람마다 틀려요. 오복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금전, 건강, 자녀, 반려자, 직장. 자, 이 오복의 가화만사성에서 한 군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한 군데는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천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부정적인 생각은 금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은 무서워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해요. 손님들한테도 선생님 막 이거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막 하다가도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잠깐 내비둬.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잘 푹 정말 하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 아주 신나게 자요. 그리고 내일 눈을 떴을 때 또 내일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요 패턴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고 소식이 들어오고 기회가 생기고 귀인이 들어오면서 금전이 아우라져서 맞추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하고 같이 실천을 해보시면 무당인 저를 안 찾아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이거를 작심삼일 아니고 매일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시다 보면 반드시 바뀌어요. 운은 반드시 바뀌니까 이 점을 한번 개묘년부터 실천을 해보시고 꼭 소원 성취를 하셔서 알려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되게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돈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에 영상에 돈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서 자, 오늘은 돈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꼽아 볼 텐데요. 아무래도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돈이 유독 갔다가 머물지 않고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이 싫어한다라기보다 돈이 안 모이죠. 돈이 안 모이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막 안 모여요. 절대. 왜 그런지를 이유를 살펴볼 텐데 잘 들어보시고 아마 자기 얘기를 하나?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팩트체크를 분명히 하신 다음에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은 첫 번째는 습관과 버릇처럼 계속 매일매일을 정말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운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행동 실천에 옮겨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은 없는데 하려고 하는 건 너무 많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나 과거엔 진짜 잘 나갔고, 나 과거에는 막 이랬어. 나 과거에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죠. 우유부단을 한 거는 결정을 잘 못하다는 건데, 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대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꼬리에 물을 수밖에 없죠. 자, 요런 사람들은 돈이 한정돼 있게 들어왔다가 이상하게 다른 걸로 인해서 훅 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돈이 모여지기엔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 너무 이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분들은 반드시 행동의 패턴 변화가 주어져야 되고 그 행동 패턴 변화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본인이 안 바뀌면은 이거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그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물건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물건을 샀어도 뭐 옷 같은 거야. 유행에 이제 변하고 그리고 시대에 바뀌기 때문에 버리고 이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약간 오래된 물건이나 약간 되게 특이하게 어느 특수한 장소에서 샀다라든지 그게 뭐 비록 뭐 몇십 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되게 버리진 않고 고이 간직을 하면서 이것을 항상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고지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에도 물건에도 그리고 되게 돈 같은 거에도 예를 들어서 돈을 지킬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돈을 대우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부분에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은 돈이 희한하게 들어왔다가 아주 금방 나가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모여들지 않고 이게 분산이 되죠. 이렇게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는 있겠지만 한 군데에 돈을 모아놓으면 한 군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의 분산은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과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분산을 시켜야지만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그러고 이쪽으로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황된 생각과 그 다음에 되게 어떤 허세죠. 되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내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물론 꿈을 높게 키우는 건 좋은 것입니다. 꿈을 높게 키워야 그 꿈이 이 사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응당 받쳐주는 그 포인트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러려면 본인도 항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바뀌지 않는 초지일관 초심을 잡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은 그게 패턴이 막 감정 기복이 없다 보니까 항상 초지일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념과 생각을 그게 항상 이게 막 굴곡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일정하게 기폭이 있다 하여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그래서 운을 조절을 하는 거는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 자, 그러면 운을 조절할 때 어떤 게 따라오냐면 돈하고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입버릇처럼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쟤는 입보살이야. 입을 좀 가만히 내비두면 되지. 꼭 저렇게 입으로 초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좀 유독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공든 탑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이상하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어떠한 장애로 딱 한 가지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무너질 때는 사람도 무너지고 기회도 무너지고 돈도 같이 3쿠션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잘 간직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아침에 눈을 뜨고 물론 직업적인 부분에서 뭐 밤에 일을 나가고 뭐 아침에 자고 요런 사람 아니고서야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저물면 잠을 자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운을 원활하게 발생시키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리듬이 깨져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도 깨져버립니다. 그럼 깨져지면 어떻게 되냐면 갔다가 돌아오고 돌아갔다 다시 치고 돌아가고 이게 막 역방향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패턴이 계속 움직였다가 말았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력이겠죠. 이 정신력 하나가 항상 곧고 곧아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그 자세를 잃지 않으신다면 나한테 있어서의 포커스, 나한테 있어서의 시그니처의 부분, 어떤 행동 자세나 어떤 마인드나 그런 사상을 딱 움직이지 않고 초지일관 그리고 일탈하지 않으면서 즐길 거 즐기라 이 말이에요. 즐길 걸 즐기되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나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다가 금방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팁인데요. 요건 팁이에요. 자, 돈은 금고를 좋아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으로 들어왔다가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호가들 집에 액자 뒤에 보면 금고가 막 있죠. 그리고 그 금고가 대부분 다 검정색이고 안 보이잖아요. 문을 열면. 그래서 일부러 돈은 그 어두운 곳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금고를 부호가들 집 금고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막 골드바에다 막 정말 문서에다가 정말 백지수표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돈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비록 지금 현재 뭐 금고를 가지고 있을 형편은 아니더라도 항상 늘 버릇처럼 꾸준하게 습관처럼 그것을 내 몸에 익힌다면 항상 그 운이나 금전과 사람과 기회와 돈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항상 같이 행동도 하고 행동 교정하면서 이 부분을 버릇처럼 한다면 반드시 그 돈은 나에게로 오게 마련이니까 돈이 아무리 싫어하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그렇지 뭐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은 뭐 밑자의 본전 아니겠어요? 한 번은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너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그땐 전화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나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어디서부터의 원인이었기에
어디서부터의 그 흐름을 찾아서 원인 분석하고 그거를 예방하고 방치하고 뭐 시술이든 그 부분만 원활히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돈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으로 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돈이 네. 싫어하는 옷차림인데요. 네. 그게 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가지각색이라 무수히 옷 입는 차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상당히 다른데요. 근데 유독 운기를 좌우하는 것 중에 이 옷차림이나 행색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보고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옷차림이 운기 상승을 시켜주는 데는 정말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을 센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옷차림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함에서도 이 옷차림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셨다가 반드시 내가 어떤 금전 상승과 운기 상승을 원하고자 한다면 이 점을 유독 영상을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싫어하는 옷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어두운 거를 입고 다니는 사람. 근데 요즘에 뭐 20대, 뭐 10대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의 특성상 어두운 옷을 즐겨 입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런 부류는 이제 배제를 시키고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서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특성상 뭐 저처럼 이렇게 염색을 하고 다니지는 않다 보니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까무잡잡한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발마저 전부 다 블랙을 선호하는데 그 블랙을 선호할 때는 반드시 어떤 무언가가 밝은 소품을 같이 곁들여서 입어준다든지 아니면 저도 블랙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 블랙을 입을 땐 항상 무언가 밝은 걸 곁들여서 입고는 합니다. 그거는 이 블랙은 굉장히 그 세련된 맛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 멋스럽고 되게 중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뿜어 주게 되는 색상이긴 한데 또 반대적인 그런 느낌은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침체돼 보이고 그리고 뭔가가 내가 블랙을 입었어도 어떤 한 곳에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이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은 운기가 되게 저조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소품을 같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밝은 색을 따로따로 겸비를 해서 그것을 맞춰주는 것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저도 옷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리고 옷은 유행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매년 그 옷을 정말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매년 또 그 유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자주 옷을 사기도 하지만 또 버릴 땐 버려야 돼요. 약간 늘어진 옷이라든지 약간 옷에 좀 봤을 때 좀 딱 옷에 맵시가 되게 입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축축축축 늘어진 옷들은 운기가 똑같이 축축축축 쳐져요. 그래서 그런 옷차림을 하실 때는 어떤 무언가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발이라던가 아니면 매칭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맞고 그리고 밝은 것을 선호하되 밝은 것을 입더라도 그리고 이 부분은 옷을 잘 입고 안 입고 안목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센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진짜 옷을 입고 안 입고 차이 그리고 체형의 차이 그리고 어떠한 얼굴의 색깔, 패턴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똑같은 옷을 비싼 옷을 샀는데 저 사람은 되게 귀티가 나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되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왜 이렇게 빈티가 나고 왜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안 느껴지고 세련되지 안 느껴지는지를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내 체형에 맞게는 입되 항상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위에가 어두우면 아래를 좀 밝게 그리고 아래가 어두우면 위에를 밝게 아니면 위에서 아래까지 뭔가 옷은 입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소품을 좀 배치를 시켜서 그리고 항상 뭐 손목시계든 팔찌든 반지든 아니면 이쪽에 뭐 팔찌든 2개 이상의 액세서리를 공존시켜 주어야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센스 있고 약간 세련되기도 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생기를 부여시켜주고 활력을 도모해주며 엔돌핀을 생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화려함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또 화려함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그들을 볼 때 되게 너무 과하다. 어떻게 과하냐? 얼굴도 화려하고 얼굴도 되게 머리는 시커멓고 얼굴은 되게 관상이 막 그 눈은 부리부리한데 거기다가 막 그 손톱에 뭐 빨간색 칠하고 막 덕지덕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경박해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자중을 하고 좀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신발이에요. 신발. 자, 이 신발적인 부분에서도 네, 저는 제 발이 평발이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힐도 신고 다니고 했는데 안 그래도 막 머리도 길고 이렇게 키도 있다 보니까 힐까지 신으면 되게 커 보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고 나니까 이제 그 힐을 못 신게 되는 거예요. 평발들은 이 힐을 신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화를 신고 다니기 전에 그 단화도 항상 늘 밝은 패턴의 단화를 깔끔하게 신는 편인데요. 이 신발에 있어서는 내 명예, 지위 그리고 모든 그런 운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다닐 때도 신발 매니아들은 막 신발을 그 운동화를 살 때 박스를 다 쟁여놓고 거기 안에서 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이라는 건 나한테 있어서 어떤 직위, 위치, 어떤 승진, 뭐 진급 이런 것들 어떤 라인을 내 위치의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딱 신발이고 그리고 되게 신발을 구겨 신고 그리고 신발을 되게 더럽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신발에 막 흙탕물이 묻어져 있는 채로 옷하고 바란스가 안 맞게 균형을 이루지 않은 채로 막 다니게 되면 자, 이 사람은 항상 늘 돈을 벌어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좌지우지하고 돈을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돈을 끌어당겨서 축적을 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가장 깨끗하고 바란스에 맞게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옷차림이 정장인데 거기다가 쌍팔년도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하얀색 운동화 신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화롭게 옷차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거에 있어서 운동화를 신는다 하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의복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정갈하고 단정하게 또 저는 그런 걸 또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긴 하는데 이것을 약간 센스가 부족한 사람한테 알려줘도 그 부분, 그 센스가 없는 사람들, 자기 관리를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더라도 안 해본 것들이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안 해본 것도 해봐야 되고 계속 구경을 해야 되고 눈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좀 하나하나 좀 센스가 생겨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만큼은 첫 번째 관상, 그 다음에 옷차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색, 저 사람의 행색은 참 초라하다. 저 사람은 근데 되게 가벼운 걸 걸쳤고 옷이 비싸지 않은 걸 걸쳤어도 되게 귀티가 난다. 되게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연상시켜 주게 하는 것이 어떤 운기를 상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운동화는 구겨 신거나 그리고 운동화는 더럽게 하고 다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위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신발 하나만큼이라도 정말 돈을 주고 좋은 걸 살 때, 사가지고 올 때 그 신발을 하나를 주구장창 신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해서 나한테 있어서는 좀 걸맞게 움직여줄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옷차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 이 점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셔서 소원 성취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